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 소식에 환호하던 증시 분위기가 차갑게 좀 식어가는 분위기 확인됐죠. FOMC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매파적인 결정에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마감 상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 지수 1%가량 밀리면서 51,500선을 약간 하회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도 1%가 넘게 내렸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가장 크게 낙폭이 좀 두드러졌죠. 26,000선이 간당간당해졌습니다. 낙폭은 1.34%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FOMC에 대한 내용부터 자세히 정리해보면서 시작을 해보죠. FOMC 기준금리를 현 3.5에서 3.75%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신임 캐비너시 의장의 첫 FOMC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건 사실 그런데 너무나 좀 뻔하게 예상됐던 내용이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자체보다는 연준의 정책 변화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던 기존 문구를 삭제를 하고요. 물가 안정 의지를 조금 더 강조했다는 점, 시장은 예상보다 매파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화제가 됐던 점도표 내용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에서 올해 2026년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금리 중간값은 3.8%로 제시가 됐습니다. 지난 3월의 전망치가 3.4%였으니까 0.4%포인트 높아졌죠. 그러니까 1회 인하 전망에서 1회 인상 전망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난 3월 점도표 제출 당시만 해도 이 금리 인상 쪽으로 3.5에서 3.75%이 위쪽으로 내다본 위원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이번 6월 점도표에서는 전체 위원 19명 가운데서 무려 과반에 육박하는 9명의 위원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 강하게 매파적인 색채를 드러냈습니다. 그 9명은 금리 인상을, 그리고 이 중에 6명은 이 금리 두 차례 이상의 전망을 예상하게 된 점, 이렇게 위에 6명이 한 번 또는 두 차례 아니면 3번의 인상을 전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다른 9명은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를 전망하는 모습, 위원들 간의 견해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 확인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워시 의장은 이번 점도표 제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따라서 공개된 이 점도표에는 나머지 18명의 위원의 의견만 반영이 됐습니다. 자, 패드워치의 전망도 확인해 보시죠. FOMC의 이 발표 직후에 연준의 올해 금리를 동결할 확률 22%로 낮춰 잡게 됐습니다. 1회 인상할 확률은 78%로 대폭 끌어올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하루 전에 인상 확률 60%에서 하루 만에 급격히 상향 조정된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그전에 금리 동결 전망에서 인상 전망이 뚜렷하게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1회 인상이 36%, 2회 인상이 34.2%까지 높아졌고요. 3회 인상의 확률도 13.2%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점점 더 금리 인상의 전망, 매파적인 색채는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확인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에 경제 지표도 한 가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 관련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시장 전망을 대폭 상회하면서 주택시장 경기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요, 5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는 76.8을 기록했습니다. 전달 대비 3.8% 상승을 했고요. 시장 전망치를 대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시장이 과열이 되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주택 경기 반등이 미국의 경기 둔화 압력을 줄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표마저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이야기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맞습니다만 계속해서 불확실성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밝힌 이런 내용이 한 가지가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MOU 체결 이후 본협상과 관련해서 말한 내용이죠. 이것은 MOU고 만약 60일 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폭격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결코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한 메시지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미국 정부에서 MOU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일 언론에 보도된 14개 항과 전체적으로 유사한데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좀 있었죠. 특히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량 해결을 위해서 최소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시 하에 현장 이석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국제 유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 보시면요, 지속적인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과 이란산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에 따른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WTI는 장중한 때 75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마감 기준으로 보시면 낙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75달러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브렌트유도 소폭 내려오는 모습이죠. 78달러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금 가격도 보실 텐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국제 유가가 급락한 여파죠. 지난 며칠간 크게 올랐던 금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 이번 FOMC의 결과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순식간에 좀 밀려났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금 가격에 상당한 하방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이죠. 잠시 4,400달러 선까지 상회하기도 했던 금 가격 순식간에 4,200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죠. 1.8% 내리면서 4,270달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보겠습니다. 바닥 잡고 반등을 보이나 싶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다시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치솟는 물가 그리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부담을 주기도 하고요. 향후 100여 년간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연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코인의 신규 발행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만큼 수익률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67,000달러대까지 치솟던 비트코인의 가격 어느새 65,000달러도 하회하는 모습인데요. 64,000달러대도 이제는 간당간당해 졌습니다. 자, 이어서 국채 금리까지 보겠습니다. FOMC에서 내려진 금리 결정, 연내 금리 인상 신호에 국채 금리는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이 급격하게 반응을 하게 됐죠. 14bp가 가량 크게 오르면서 4.18% 수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10년물의 경우에도 6bp 오르면서 4.48%까지 올랐습니다. 30년물이 상대적으로 반응이 좀 둔한 모습이죠. 30년물은 그대로 보합권 수준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까지 보겠습니다. FOMC의 금리 인상 신호가 확인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 다시 상방 압력을 받게 됐습니다. 1,510원대에 머물던 흐름이었는데요. 순간 1,520원대를 돌파하더니 1,530원대까지 가까워지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죠. 급격한 상승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1,521원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특징주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진 앵커. 네, 메파 연준의 시총상위주 대부분이 흔들렸습니다. 특히나 메타가 5% 넘게 급락했고요. 엔비디아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장 이후 사흘 동안 급등세를 이어갔던 스페이스X도 나흘 만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상장 이후 연일 급등하면서 계속해서 세계 5위 기업까지 올라갔던 스페이스X인데요. 다만 공모가 135달러와 비교하면 여전히 40% 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투매되면서 간밤에는 5% 가까이 밀려났고요. 191.8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은 2% 넘게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38% 상승했는데요. 마이크론은 24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는 목표가를 기존의 840달러에서 1,2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도이체방크 역시 목표가를 1,500달러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가는 2.2% 올랐습니다.
브로드컴도 4% 넘게 급등했습니다. JP모건이 브로드컴의 경쟁력이 과소평가됐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특히나 강력한 매수 의견까지 내면서 목표가는 $580를 제시를 했습니다. 주가에 강한 매수세가 물렸습니다. 인텔까지 훈풍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인텔은 최첨단 칩 노드인 18AP 라인의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인텔이 파운드리 업체로서 애플의 칩 생산 본계약에 가까워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가는 3.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오라클은 주가가 2% 넘게 밀려났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문제로 인해서 오라클과의 $30억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 임대 협상을 중단했다는 보도를 냈었는데요. 오라클은 세부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라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중요한 고객이자 파트너라고 강조했지만 주가는 간밤 2.55%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위성통신 기업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새로운 위성 3기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렸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블루 오리진의 로켓 폭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사가 더욱더 의미가 큰 상황인데요. 이번 발사로 우주 기반 이동통신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주가는 4%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편 시티는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메모리와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핵심 근거로는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확대입니다. 장비 호황도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특히나 빅테크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 투자 계획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시티는 이번 보고서에서 디램의 공급 부족이 오히려 낸드 장비 시장에 기회가 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고성능 AI 서버에서 디램이 부족해지면 SSD와 낸드 플래시가 보조 메모리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낸드의 생산 능력 확대가 더욱더 필요해지고 결국에는 증착과 식각 등 웨이퍼 제조 장비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등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가도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둔화와 함께 메모리 업황 회복이 지연되거나 중국의 수요 감소 등은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시티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AI 투자 확대가 반도체 장비 슈퍼사이클을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면서 최근 조정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18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서 오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이슈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어서 18일에는 영국의 중앙은행까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번 회의까지는 기준금리가 3.75%로 3회 연속 동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또한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까지 발표가 되고요. 국내에서는 한미투자전략공사가 출범합니다. 드디어 대미투자 특별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반도체와 함께 조선 그리고 원전 업종도 오늘 장에서는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